자,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저희는 그 기존에 있던 프로젝트 여신 다음에 소스에 가서 저희가 지금 스레드 작업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스레드를 여시고 기존에 뭐 몇 가지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새로운 거니까 게임이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new 하시고 여기에다가 패키지로 thread.game이라고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저희가 일단 제일 메인이 되는 애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 클래스 하나 만들 건데, 자, 클래스의 이름을 탭앤 스레드라고 이렇게 만들게요. 탭앤 스레드라고 만들 거고요. 메인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얘는 프레임을 상속받을 건데, 뭐 상속은 여기다 아예 해줄까요? 브라우즈라는 거 해서 여기다가 Jframe까지 이렇게 상속을 받게 만들었어요. 여기에다가 Jframe을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Finish를 눌렀더니 그냥 요 틀로 그냥 만든 거예요. Jframe이라고 하는 상속받아서 탭앤스레드라는 애 만들고 메인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저희가 할 거는 아까 전에 여러분이 보셨던 그 화면에 이렇게 떠올라오는 애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요렇게 하는 거고요. 타이틀로는 아무 키나 빨리 눌러 다 채우기 뭐 이런 제목이 있는 애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러니까 저희 전에 했듯이 제목이 있는 모양으로 만들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new라고 할 거고요. 탭 and thread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 거예요. 탭 and thread로 만들 건데 타이틀도 주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아무 키나 빨리 눌러 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만드니까 얘가 생성자인데 이런 문자열이 있는 생성자를 하니까 여기 이제 그런 애가 없으니까 오류가 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우스 가져가고 여기 생성자 만드는 거, 그죠? Create Constructor 누르시면 얘가 이렇게 생성자를 만들어요. 자, 그리고 이왕이면 얘는 여기에 타이틀로 쓰이는 애니까 저희는 얘를 타이틀이라고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거 프레임을 상속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프레임은 일단 올라오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여기에다 일단 set title set t 하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서 타이틀 올라오게 한 다음에 이 위에 받아온 타이틀을 넣어요, 그냥. 자, 두 번째는 set d 정도까지만 누르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디폴트 클로즈 오퍼레이션이라는 거 올라오죠. 요거 누르시고 저희 Jframe으로 띄우실 거고요. 그리고 exit on close로 닫을 거예요. 우리 이런 거는 너무 많이 한 거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종료할 때 닫도록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set 사이즈를 잡을 건데 너비하고 높이를 주도록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너비는 350 정도로 잡을 거고요. 높이는 200 정도로 잡을 거예요. 그 얘가 딱 올라오면 그래도 화면 복판에 올라오면 좋으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요? set 로케이션을 잡을 건데 set 로케이션을 잡으면 여러분이 일일이 위치를 줘야 되니까 저희는 맨 마지막에 있는 set location relative to라고 하는 거를 줄 거고요. 우리는 뭐 참고할 컴포넌트는 없으니까 널로 이렇게 줄 거예요. 자, 레이아웃도 주면 set 레이아웃을 줄 건데 기본적으로 프레임의 레이아웃은 뭐라고요? 보더 레이아웃이죠? 아, 예. 뿌듯하네요, 그래도. 적어도 보더 레이아웃인 건 아니까. 그래서 new 보더 레이아웃이라는 걸 이렇게 줄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set visible을 true로 해서 얘가 화면에 등장하게 만들면 되겠죠? 이게 우리의 제일 기본 틀이에요.
저장 한번 하시고 런 하시면 얘가 이렇게 화면 중앙에 올라올 거예요. 자, 저희는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된 바를 하나 그릴 거거든요. 그죠? 요 바를 그릴 건데 요 놈을 우리 JLavel로 이제 만들 거예요. JLavel로. 이제 JLavel로 만들 건데 얘가 특정한 조건을 주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JLavel을 상속받은 MyLavel로 작성하래요. 그러니까 저희는 MyLavel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거기다 넣을 겁니다. 자, 여기다 넣죠. 자, 여기다 넣을 건데 우리 어떻게 해요? MyLavel. 세상에는 아직 없는 클래스예요. 그리고 얘를 저희는 저 프로그램 조건에서 바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new MyLavel이라고. 얘가 올라올 수가 없죠. 만든 적이 없으니까. 그냥 적죠. 그럼 라벨이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자, 이런 애를 여기서 만들어 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애가 지금 여기 세상에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 마우스 가져가면 크리에이트 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뿅 누르시면 얘가 여기 myLavel이라는 거를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패키지에다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finish라고 눌렀더니 myLavel이 붙고 여기 이렇게 등장해요. 저희가 하나를 빼먹었네요. 얘는 뭘 상속받아야 된다고요? JLavel을 상속을 받아야 돼요. 얘가 우리 전에 라벨에서 하던 setText니 기타 등등 백그라운드 이런 거 다 갖고 있는 애예요. 어쨌건 이런 애가 있어요. 자, 저희는 조금 있다가 이렇게 생겨먹은 라벨을 만들 건데 이렇게 생겨먹은 라벨은 저희가 여기다가 이게 색을 칠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의 개수를 알아야 되고요. 전체의 크기를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현재의 크기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두 가지의 값이 필요해요. 왜냐면 저희가 이게 이제 계속 변해갈 거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얘가 이게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이럴 거예요. 그리고 전체 개수는 똑같을 거고. 자, 그래서 저희는 필드를 두 개를 만들어놔요. 그래서 프라이빗하게 정수형으로 전체 크기를 관리하는 변수가 필요해요. 전체 크기는 저희가 이런 맥스 사이즈라고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거는 전체 바의 크기예요. 전체 바의 크기. 그 다음에 프라이빗하게 정수형으로 사이즈를 하나 잡을 거예요. 요거는 현재 크기예요. 자, 얘가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제 정하는 거죠. 자, 나는 여기를 크기는 똑같은데 얘를 10칸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얘를 100칸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관리한다고? 요 맥스 사이즈가 관리를 하고 싶어요. 맥스 사이즈. 자, 여러분은 맥스 사이즈를 이렇게 는 100개 이렇게 하고 시작해도 되고요. 는 10개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해도 되는데 보통 이렇게 하면 너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걸 만들어줄 때 크기를 정하면서 만들면 좀 더 나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요런 A의 값을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보통은 세터로 하든지 아니면 뭐로 해요? 생성자로 채워 넣겠죠? 따라서 저희는 이런 걸 만들 때 여기 얘의 최대 크기를 줄 거예요. 현재 크기는 보통 0으로 잡습니다. 제로로 잡습니다. 이거는 누가 하든 처음은 무조건 제로여야 되겠죠. 그죠? 전체 크기는 1000개일 수도 있고 10개일 수도 있고 100개일 수도 있지만 어쨌건 현재 크기는 무조건 0개여야 돼요. 자,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가서 내가 라벨을 만들 때 크기를 정해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100개 이렇게. 자, 여기가 100개가 되는 순간 여기에는 어때요? 이거를 받을 수 있는 생성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라가 장렬을 하니까 저희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마우스 가져가고 여기 생성자에다가
정수형을 갖는 애를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요거 누르시면 얘가 이렇게 추가가 되죠. 자, 얘가 위치가 좀 바뀌어서 그런데 얘네들이 Alt키 누르고 위로 올리면 올라가요. 얘네들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뭐예요? 받아온 이 i 값으로 요 사이즈 채우고 싶죠? 그죠? 물론 여러분은 맥스 사이즈를 i 값으로 채워도 되는데 보통은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여기랑 여기를 이름을 어떻게 해요? 보통 이게 같게 만들죠?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받아온 맥스 사이즈로 현재 나의 맥스 사이즈를 채우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는 프로그램 할 때 보통 this의 맥스 바 사이즈를 내가 저기 넘겨온 맥스 바 사이즈로 이렇게 초기화를 해요. 그러면 요 값을 받아온 100개로 하겠죠. 요거는 어떻게 해요? 요거는 여러분이 아까 했듯이 여기다가 이렇게 0 이렇게 넣고 초기화를 해도 되지만 이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생성자에서 보통 초기화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this의 사이즈는 0라고 이렇게 해줘요. 무조건 받아와야 되는 건 아니고요. 어쨌건 이 값을 어디선가 초기화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초기화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얘를 넘기면서 여기서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서 얘를 이렇게 초기화하는 일까지 이제 했어요. 자, 여기까지 좋은데 이제 요거 다음에 프로그램이 약간 복잡한 애가 나와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애가 있어요. int width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해 하나 못하나 보고 싶으니까 int width는 더블이 있는데 가로가 몇 개인지 모르겠어. 제가 가로가 막 엄청 많은데 int도 있고 더블도 있고 this.getWidth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나누기 하는데 max 바 사이즈로 나누고 곱하기 바 사이즈를 해요. 이게 뭐 하자는 거죠? 다 적혀 있는데 저기 뭐 하자는 뜻이죠? 뭐부터 하자는 건지 우리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끊어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쓸데없이 복잡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하나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저희가 테스트라고 하는 애를 넣으려고 해요. 테스트로 메인이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하나 집어넣겠습니다. 자, 저기에는 지금 봤더니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인트형으로 total width라는 애가 필요해요. total width라는 애가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이거 바의 길이를 300이라고 이렇게 넣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그 바의 전체 개수를 int에 아까 이름이 뭐였죠? max 바 size라고 하는 애를 했어요. 이건 100개로 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int의 size라는 걸 정할 건데 이게 현재는 0이겠지만 뭐 어느 순간에 얘가 바가 늘어나서 한 3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나는 뭘 지금 계산하고 싶냐면 여러분이 여기에 이렇게 바가 이렇게 있으면 이 바에서 전체 중에 한 개의 크기가 어떤지를 계산한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이 사이즈를 주면 그거 개수만큼의 넓이를 색을 칠하고 싶어요. 사이즈가 바뀌면 이게 5개가 되면 5칸만큼을 이렇게 색을 칠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얘가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요거를 색을 채워야 되는 너비를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여기에 있는 저희가 구하려고 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구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꼭 이 너비를 정수형으로 구해야 돼요. 꼭 정수형으로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요런 애를 저희는 구할 거예요. 근데 너비는 지금 나중 문제고 일단은 여러분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계산을 할 거예요. 자, 시스아웃으로 여러분이 계산을 하는데
일단은 뭘 구하고 싶냐면 여러분이 받아온 넓이가 500일 수도 있고 300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는데 어쨌건 한 칸의 크기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구해야 돼요? 이 전체의 넓이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에 개수로 나눠버려야 되죠. 나누고자 하는 개수. 맞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얘를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저기에 있는 토탈 위드스라고 하는 애를 여러분은 뭐로요? 저기는 맥스바 사이즈로 이렇게 나눌 거예요. 자, 근데 얘를 이렇게 돌려보면 값이 얼마라고 나오냐면 3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한 칸의 크기는 3이라고 나와요. 뭐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얘가 크기가 좀 늘어서 얘가 330인데 얘를 이렇게 돌려도 얘는 어때요? 똑같이 얼마로 나와요? 3 이렇게 나와요. 왜요? 여기 있는 이 나누기는 무슨 나누기예요? 이건 정수의 나누기예요. 소수점 얘를 다 버려버려요. 자, 근데 이게 이렇게 나누면 문제가 뭐냐면 나는 일반적으로 여기를 만약에 앞쪽을 타입을 더블이라는 타입으로 바꿔버리면 이 더블형의 토탈 위드스를 맥스 바사이로 나누면 얘의 결과는 이렇게 나와요. 3.3이라고 나와요. 원래 3.3이 맞고요. 그죠? 나누면 소수점을 하면 3.3이라고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100 이렇게 당기면 3.3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거예요. 나중에 발생하는 문제는 내가 사이즈를 주는데 사이즈가 작을 땐 상관없는데 이 사이즈가 여기에 가서 곱하기 사이즈를 하는데 사이즈가 한 10쯤 됐어요. 10쯤 되면 얘가 10일 때 요렇게 계산을 하고 여러분이 여기를 계산하면 얘는 얼마예요? 3.3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이 얘를 날려버리고 여기를 계산하면 얘는 30이라고 나와요. 3이 날라가 버려요. 여러분 블록을 이렇게 100칸 중에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넣고 싶은데 그 중에 이만큼이 휙 날아가 버린다고요. 그러면 사이즈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겠죠? 그래서 최대한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냐면 얘를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러면 버려지는 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기를 더블이라고 이렇게 넣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얘가 이렇게 하면 이건 더블의 연산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위에 있는 이 위드스는 무조건 뭘 받아와야 되냐면 무조건 정수로 받아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애를 이렇게 뚝 잘라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에라가 장렬하죠. 그죠? 에라 장렬. 왜냐면 더블형을 인트에 어떻게 넣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전체를 감싸고요. 전체를 감싸고 요 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수형으로 바꿔야 맨 뒤에는 소수점은 날려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위드스를 찍으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33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거 이해돼요? 이제? 이해되죠? 된다고 하세요. 그렇죠? 자, 이게 이해가 되면 이제 여기 가서 볼 거예요. 아까 전에 봤던 여러분이 보려고 했던 이 수식을 잘 보시면 이 수식을 보면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싶냐면 가로가 하도 이상하게 붙어서 이게 뭔 소리냐 뭐 이런데 결국 뭐 하고 싶냐면 요 놈을 어떻게 해요? 더블형으로 만들고요. 더블형으로 만들고 그 놈을 뭐예요? 정수로 나눠요. 그럼 결국 더블형의 값이 나온 데다가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바 사이즈만큼을 곱해서 숫자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정수로. 그렇게 해서 넘긴 거예요. 가로가 이렇게 많을 필요 없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여러분은 나중에 책 보고 하세요. 그럼 막 가로 세 가지고 막 가로 개수 못 맞추고 막 이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저희가 가서 해볼게요. 자, 저희는 요 마이 라벨 가서 이제 처리할 건데, 아이고, 왼쪽을 날렸어야 되는데. 오른쪽을 날렸더니 다 날라가 버렸네. 자, 어쨌건 여기 가서 저희는 동작을 하나 해보려고 해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서 뭘 할 거냐면 화면 그리는 일을 한번 해주고 싶은데 요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따라하세요. Alt 누르고요. Shift 누르고 S키를 누르면 이런 팝업창을 하나 띄울 수 있어요. 다시 해볼게요. Alt Shift S 누르면 이렇게 올라와요. 자, 이 중에 override slash implemented method라는 거 누르시면 여기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오브젝트부터 J라벨까지가 상속이 이렇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전에 수업 시간에 최상위 오브젝트 있고, 그 다음에 컴포넌트 있고, 컨테이너 있고, J 컴포넌트 밑에 J라벨 같은 애가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억나세요? 옛날 우리 표 보면서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게 여기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내가 갖다 쓸 애는 페인트 하는 애가 필요한데, 일단 J라벨에 보면 J라벨에 내려가서 이쪽에 페인트와 관련된 P 쪽에 봤더니 파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J라벨에서는 내가 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J 컴포넌트에 보면 J 컴포넌트에 쭉 내려가서 보면 여기에 페인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시면 페인트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여기에 페인트 컴포넌트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픽스 객체를 이용해서 화면을 그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페인트 컴포넌트.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요거는 어디에 있는 애냐면 다시 한번 보시면 J 컴포넌트에 있는 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되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나중에 보시면 여기 컨테이너라는 데 보시면 여기에 P자 나오는 데 보시면 여기에 페인트 컴포넌트라는 애가 있어요. S가 붙어 있는 애가 있어요. S가 붙은 애가 있고 안 붙은 애가 있는데 안 붙은 애는 J 컴포넌트에 있고요. 붙은 애는 여기 위에 있는 컨테이너에 붙어 있어요. 자, 저희는 뭘 쓸 거냐면 저 J 컴포넌트에 있는 애를 쓸 거예요. 가끔 얘를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위치나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구분을 하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위에 있는 컴포넌트에는 그런 또 페인트랑 관련된 부분은 특별히는 없어요. 그러면 화면을 그리는 건 누구하고 관련된 거냐면 이 J 컴포넌트랑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요걸 여시고 내려가셔서요. 요거는 이제 잘 찾아서 하시면 돼요. 자, 페인트를 찾으셔야 되고요. 이거 저 자꾸 수업 시간에 이걸 프린트로 된 걸 찾아서 계속 실수를 하는데 요건 잘 해보겠습니다. 페인트 컴포넌트 요거를 찾으시는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찾으신 다음에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돼요. 체크하시고 OK라고 누르면 여기에 이렇게 오버라이드 된 페인트 컴포넌트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를 이제 가지고 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는 그래픽 객체를 이용해서 얘의 조상에 있는 애들을 다 다시 한번 싹 그려주는 일을 하고요. 지금부터 이제 나한테 필요한 것들은 이제 내가 그리시면 돼요. 자, 우리는 내가 그 바를 그릴 거라고 했잖아. 내 라벨을 그리는데 그때 그래픽 객체를 이용해서요. 셋 컬러를 결정할 거예요. 컬러를 결정할 거고 우리 원래 쓰던 AWT에 있던 컬러 중에 여기 보시면 마젠타라고 하는 컬러색이 있어요. 그래서 마젠타 색으로 네, 그래픽 객체를 선언을 딱 할 거예요. 색깔을. 됐죠? 그래서 이제 얘 때문에 우리는 뭘 그릴 수 있냐면 마젠타 색에 뭔가를 그릴 수가 있어요. 화면을 그려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얘를 가지고 우리는 그래픽을 그릴 건데 그리기 전에 아까 그 너비를 계산하는 게 필요해요. 여기에 int width라고 해서 너비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내가 갖고 있는 객체 있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이 J라벨로 만든 my라벨의 크기는 원래는 여기에 this라고 적고요. get width라고 하면 내 너비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보통 this는 잘 안 적죠. 그래서 get width를 하면 내 너비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내 전체 너비예요. 전체 너비. 뭐 이게 300이든 700이든 어쨌든 너비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할 거라고요? 나는 뭐로 나눠요? 이 위에 내가 갖다 놨던 맥스 바 사이즈. 맥스 바 사이즈로 나눠버릴 거예요. 자, 근데 얘도 정수고요. 얘도 정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연산은 항상 정수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앞에다가 얘를 형변환 해준다 그랬죠? 그 더블로 이걸 형변환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된 예를 들면 3.3이라고 나온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은 뭘 곱한다고요? 나의 현재 사이즈를 곱해버릴 거예요. 그러면 그 크기가 나오겠죠? 진짜 넓이가 나올 건데 우리는 이렇게 더블형으로 해야 정확한 값이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너비는 무조건 정수로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내가 좀 이따 그릴 그래픽 객체가 너비를 정수로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감싸고요. 얘를 여기서 인트로 이렇게 형변화를 시켜서 여기다 이렇게 쏙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33이라는 값이 여기 들어가겠죠? 33이 되건 뭐 얼마가 되건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너비는 여러분이 다 계산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이즈가 만약에 여기에 제로가 들어오잖아요. 사이즈 제로가 들어오면 이거 100날 곱해봐야 결과는 제로예요. 맞아요? 0 곱하면 다 0이죠, 뭐.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물어봐야 돼요. 만약에 width라고 하는 애가 뭐라면 제로라면 나는 사실 할 일이 없어요. 제로라면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리턴해서 그냥 되돌려주는 일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저 위에서 만든 이 그래픽 객체 있잖아요. 이 G라는 객체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그려진 그 네모칸 위에다가 또 다른 네모칸을 하나 그리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G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드로우라고 하면 각종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사각형은 드로우렉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얘를 가지고 사각형을 그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진짜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화면이 이렇게 있는데 화면의 이쪽 구석탱이에 여러분이 뭔가 글자를 쓴다거나 아니면 점수가 있는데 이렇게 뭐 1점이었다가 2점으로 뭔가 바꾸고 싶잖아요. 그림을 그 글자로 된 뭔가를 바꾸고 싶을 때 여러분이 셋텍스트를 100날 바꿔봐야 안 바뀔 때가 있어요. 저거 다 그래픽 객체로 바꿔보셔야 되거든요. 그때 쓰는 애가 뭐냐면 여기에 보시면 이 그래픽 객체를 이용해서 드로우 스트링이라는 걸 그려요. 여러분들 아직 그거 안 배우셨나요? 저기 뭐야 C샵에서 드로우 렉탕 뭐 이런 거 안 배웠어요? 그래픽 객체 안 배웠어요? 아, 그걸 배우고 왔어야 되는데. 거기 보면 거기도 드로우 텍스트라고 있어요. 드로우 스트링, 드로우 텍스트가 있어서 걔도 그래픽 객체로 글자를 써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아,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어쨌건 저희는 여기서 렉탱글을 그릴 거예요. 드로우 렉탱글을 그릴 건데 이 위에 보시면 맨 처음에 좌표 X값 Y값 주려는 거예요. 나는 좌표는 0,0에서부터 시작하겠죠. 그리고 너비는 뭐예요? 너비는 내가 여기서 구했잖아요. 0이 아닌 너비는 여기서 구했고요. 높이는 지금 현재 내 객체. 그 뭐예요? get height를 가지고 와서 넣으면 뭐예요? 이게 내 높이가 되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여기에 이렇게 박스를 그렸는데 여러분은 이걸 이용해서 여기 0,0부터 너비의 높이만큼을 잡고 색을 칠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색이요? 여기 있는 마젠타 색으로 이걸 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얘가 다시 만약에 왔는데 사이즈가 바뀌었어요. 얘가 이만큼 늘어난 사이즈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색을 칠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애가 뭐예요? 여기 있는 페인트 컴포넌트가 하는 일이에요. 요게 제일 핵심이겠죠? 요거하고 요 색 정하는 거. 그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요.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게임을 하면서 게임의 내용을 하나씩 세워나가는 애가 있는데, 얘를 저희는 뭐라고 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public 할 거고요. void라고 하고, full이라고 하는 애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추가해 나가는 애예요. 추가해 나가는 애를 full이라고 부를 건데, 자, 얘는 만약에 나의 사이즈가 늘어나다 어디까지 늘어났냐면 나의 맥스바 사이즈까지 늘어났다면 계속 늘려서 마젠타색이 전체를 다 덮어버렸어요. 덮어버리면 더 이상 하면 안 되죠. 더 이상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weight라고 하는 메소드를 불러요. 이 weight가 어디 딴 세상에 있다는 애가 아니라요. 여기 잘 보시면 이 weight는 어디 있던 애냐면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아주 태초의 메소드예요. weight하고 notify는. 근데 이제 드디어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 weight라고 하는 애를 쓰는데 weight를 쓰자마자 에러가 장렬해요. 왜냐면 얘는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애거든요. 그래서 try catch로 묶었더니 얘는 wait라는 애가 발생하는데 무슨 예외예요? interrupt가 발생할 수 있죠. 여기는 interrupt가 발생할 때 멈추려면 우리 여기다가 보통 뭘 적어요? return이라고 적어주시면 종료를 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는 사이즈가 맥스 사이즈가 되면 웨이트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멈춰요. 이제 스레드 동작을 멈춰서 잠깐 쉬게 만들어요. 자, 근데 얘가 스레드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위에다가 동기화 걸어주기 위해서 synchronized라고 하는 걸 여기다 걸어줘요. 자, 만약에 이렇게 최대 사이즈가 됐으면 나는 뭐예요? 잠들러 가는 거고요. 웨이트에서 잠들러 가는 건데 만약에 최대 사이즈가 아닌 경우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거 추가라고 누르면 어떻게 해요? 사이즈가 하나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칸이 늘어나게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자, 칸은 늘어날 거고요. 칸이 늘어나면 다시 그려줘야 돼요. 화면을.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리페인트라고 얘기해요. 컴포넌트를 다시 그려주는 일을 할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얘가 리페인트라고 부르면 리페인트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얘가 얘를 호출해요. 페인트 컴포넌트라는 애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때문에 사이즈 늘어난 걸로 해서 여기 와서 늘어난 사이즈로 얘가 그림을 다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가 이렇게 늘어나요. 자, 그리고 나서 얘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쨌건 지금 동작할 수 있는 상태잖아요. 동작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notify라고 하는 걸 호출해서 계속 동작을 구현을 해요. 어디 전까지? 웨이트에 빠지기 전까지. 그렇게 해서 동작을 이제 계속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소비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public이라고 넣을 거고요. 그냥 미리 넣을게요. synchronized도 넣을 거고요. void로 consume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싶어요. 자, 얘는 이제 줄어드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컴퓨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는 어떻게 해요? 기존에 있던 사이즈를 계속 줄여나가는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 지워버리는 일을 할 거라서 얘는 물어볼 때 나의 사이즈가 뭐가 된다면 제로라면 이라고 할 거예요. 컴퓨터 입장에서 사이즈가 제로면 나는 노란색을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더 이상 뭘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는 뭐 해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weight라고 하는 게 걸릴 거고요. 이 weight가 걸리면 아까 전처럼 예외 처리를 해줘요. 여기에다가 예외 처리를 하는데 저희가 할 예외 처리는 return을 넣어주는 거예요. interrupt가 걸리는 거예요. interrupt가 걸리게 이렇게 작업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이거는 사이즈가 제로일 때 멈추려고 하는 동작이고요. 만약 사이즈가 있었으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사이즈를 줄여 나가겠죠? 그래서 이쪽에 있던 사이즈가 뭐 예를 들면 5까지 됐는데 컨숨이 나오면 이제 4로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4로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럼 줄어들었다는 걸 다시 그려줘야 되잖아요. 사이즈가 줄어든 거를. 그럼 여기다 뭘 해요? repaint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다시 얘도 notify로 자는 애가 있다면 깨워줘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이 뭘 다 만드신 거냐면 여기 있는 라벨, 마이 라벨이라는 애를 드디어 다 만드신 거예요. 힘들죠, 그죠? 자, 라벨 기능을 가진 마이 라벨을 가졌는데 얘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 다시 메인이 있는 곳에 가서 여기 우리 라벨을 붙였는데 이 라벨이 화면에 등장하게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이거를 화면에 등장하게 이제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